네, 사주 재테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천간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천간 10글자, 지지에 12글자.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이제 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육식갑자도 사실 하나하나를 보면은 서로 생을 한다든지, 서로 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뿌리가 되어준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잖아요. 그렇죠? 개묘년. 뭐 저기 그 작년에 이민년도 마찬가지고 어, 이거는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수생목을 해주는 상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유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갑술년이라든지 아니면 을미년 내지는 뭐 저기 그 이렇게 저기 을축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사나운 그런 기색이 생길 수도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글자들을 조금 더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다 달라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의 이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대체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저기 글자들을 좀 더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고, 또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사주를 계속해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글자 나가죠. 혹시 인생이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이 진로, 이게 궁금하다면 또 특히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사주팔자의 원국, 사주 원국이 있고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어요. 이걸 이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사주 원국 또 내지는 사주 명국 이렇게 불러요. 이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주가 있고, 그렇죠? 연주가 있고, 그리고 월주가 있고, 연주, 월주. 이게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 자, 연주에는 위에 있는 것을 연간, 밑에 있는 것을 연지라고 하죠. 여기 이제 월주예요. 그다음 그 월간 월지가 되겠고, 요게 일주예요. 일주는 일간 일지, 시주는 시간 시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연주는 이제 국가 자리예요. 국가. 그래서 내가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내지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연주에서 내가 저기 재관이 있는지 또 내지는 연주에서 태양이 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것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저기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국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주는 부모님 자리예요. 물론 요 두 개가 다 제 부모님 자리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연주를 부모 자리로 보면 월주는 형제 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월간이 그러면 아버지가 되겠고 월지가 어머니가 되겠죠. 일주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간이 여기 바로 나입니다.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지는 내가 저기 일간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뭐 남자 같으면 이제 처자리가 되겠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남자 자리 되겠고 여기 이제 시주는 바로 이제 자식 자리가 되겠죠. 자식. 예.
자식하고 나하고의 어떤 저기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위에 있는 건 빼고 간지를 가지고 이제 이 여덟 글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사주팔자의 원국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구법, 송나라, 중국 송나라 이전에는 연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연지가 뭡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연지, 띠죠, 띠. 우리로 보면 그렇죠? 뱀띠냐, 뭐 용띠냐, 아니면 뭐 저기 토끼띠냐, 그렇지 않으면 뭐 쥐띠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맞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자평명리, 서자평의 이름을 따서 자평명리를 설파를 했는데, 바로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풀기 시작했어요. 일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우리 이제 그 만사력의 일원이라고 나오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풀었는데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간지니까 천간지지에 생극재화, 생하고 극하고 재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명리술사들은 자평명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뭐 띠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그거 안 맞는다. 그리고 또 띠를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저기 그 삼재도 보면 이제 그 띠를 가지고 그것이 서로 충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삼재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저기 삼재, 사람 살다 보면은 다 나쁜 일이 생기죠. 위기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은 삼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5인 가족인데 5인 가족이면 매년 어느 놈은 삼재에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절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무당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보죠. 자, 요게 이제 제 사주예요. 자, 갑진년 무진월 이민일 이민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수와 같다 그거죠. 임수라고 하면은 큰 글자예요. 그러니까 큰 물. 그러니까 이게 잘 스며들고 친화력이 아주 좋고, 그리고 이제 큰 호수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안 나지 않잖아요. 뭐 크게 떠들진 않습니다. 뭐 저기 그 잔소리 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나중에 따져 보도록 할 텐데, 오행을 보면 목이 셋, 토가 셋, 수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가 없고 그리고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사주에 오행이 모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주도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 원국의 구성은 목화토금수 오행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한 글자 또는 두 글자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또는 두 개의 오행만으로도 구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기 한두 개의 글자만 가지고 확 저기 깔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주가 싸납다. 이렇게 저기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뭐 삶이 드라마틱 할 수 있어요. 드라마틱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사나운 사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밋밋하게 사는 것보다는 한번 드라마틱하게 한번 사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각각의 오행들도 음양이 조화롭게 구성된 사람이 있지만, 양의 또는 음의 글자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팔통, 음팔통 사주 이렇게 또 따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사주와 운명. 자,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운명으로 살아갈까? 쌍둥이. 내지는 뭐, 저기, 이 사람들 왜 죽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운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사주팔자를 보면은 연주는 육식갑자죠. 근데 연주가 정해지면 저기 월주는 12개 글자밖에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가 60개고 시주는 일주가 정해지면은 시주는 12개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 구성 원리를 알면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저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총 51만 4천 개 정도의 조합이 나옵니다. 사주가. 근데 이제 대운이 돌아가는 것은 사주 원국은 51만 8천, 51만 8,400개지만 대운이 돌아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남자가 순행, 여자가 역행. 남자가 역행하면 여자들은 순행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103만 6,800개 정도의 조합으로 보면 돼요. 남자 중에서 51만 8천 개, 여자 중에서 50만 8천 개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개인의 운명보다는 국가의 운명이 먼저죠. 또 사회의 운명이 먼저죠. 개인 속한 공동체, 즉 가정의 운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났더라도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이 있고 가난한 집 태어난 애들이 있고, 그죠? 전쟁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평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운명보다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 속한 공동체 이쪽의 운명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잘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누구는 더 많이 먹이고 누구는 덜 먹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쟁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또 다르겠죠. 또 쌍둥이 중에서 또 첫째로 태어난 애들, 둘째로 태어난 애들, 젖을 먹여도 첫째를 먼저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삶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같은 사주를 가졌더라도 삶의 행로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너무나 많다는 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사람을 우주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이 받고 태어난 우주의 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 학문이다. 이거는 과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과학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동양 철학, 인문학의 정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주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개인적으로 뭐 저기 이 주말 농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공간이 있으면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화분에 뭐 어떤 저기 식물이라든지 이게 좀 길러보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자연이 변해 나가는 거, 또 계절이 변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다 모든 것들이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도해지에 살면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막 느끼지 못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 보면 그러면은 얼어던 땅이 녹고 거기에서 풀이 나오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는데 식물들이 자라는데 같은 모종을 심어놔도 잘 자란 놈이 있고 못 자란 놈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저기 이해하게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죠? 겨울이 되면은 나무들이 뿌리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좀 더 풍성한 사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저기 자세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